혹시 매년 봄 연약하게 하늘만 뻗어가는 묘목들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비싼 식물 성장 램프를 사야 하나 고민하셨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방에 흔히 있는 이것 단 한 스푼으로 추가 조명 없이도 묘목이 땅딸막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묘목 웃자람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먼저 묘목이 왜 웃자라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식물은 빛을 향해 자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나 베란다처럼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빛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줄기를 위로만 뻗게 됩니다. 이걸 웃자람 또는 전문 용어로 도장현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란 묘목은 줄기는 가늘고 잎은 작아서 결국 밭에 옮겨 심어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물 성장 램프, 즉 식물등을 사용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자리도 많이 차지해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런 복잡한 장비 없이 아주 간단하고 자연적인 원리를 이용해 묘목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학 약품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로 말이죠. 자, 그럼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그 비밀의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방 선반에 항상 있는 설탕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커피나 요리에 사용하는 바로 그 하얀 설탕입니다. 아마 지금쯤 설탕을 식물에게 주라고? 뿌리가 썩거나 벌레만 꼬이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식물에게 단 것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설탕을 비료처럼 식물에게 먹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물의 생장 메커니즘을 아주 영리하게 속이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설탕물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양분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묘목에게 지금 양분이 충분하구나. 굳이 힘들게 빛을 찾아 위로 뻗어나갈 필요가 없겠네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즉,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위로만 자라던 에너지를 줄기를 굵게 만들고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비싼 장비 없이 웃자람을 막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물학에는 탄질비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체 내의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질소는 주로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만드는 성장 비료의 역할을 하고,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원으로 식물의 뼈대를 만들고 뿌리를 발달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묘목이 웃자라는 것은 햇빛 부족으로 탄소 생산량은 적은데 흙 속의 질소 성분만 흡수하여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설탕물, 즉 탄소 화합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묘목은 일시적으로 체내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광합성이 매우 잘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질소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위로만 치솟던 성장이 주춤해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줄기를 굵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뿌리를 더욱 넓고 깊게 뻗어가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기본 골격을 갖추도록 성장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키만 훌쩍 크는 아이에게 근력 운동을 시켜 다부진 체격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의 성패는 정확한 농도에 달려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너무 진하면 오히려 삼투압 현상으로 뿌리가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옅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바로
물 1리터에 설탕 2g입니다. 계량 스푼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작은 커피 스푼으로 평평하게 깎아서 반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설탕의 종류는 백설탕, 흑설탕, 황설탕 모두 괜찮지만 불순물이 없는 백설탕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주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서 설탕이 훨씬 잘 녹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물 1리터에 설탕을 넣고 설탕 입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제대로 녹지 않고 덩어리져 있으면 특정 부분에만 너무 진한 농도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설탕물은 마치 식물을 위한 특별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여러분의 묘목을 웃자람의 위기에서 구해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비율을 기억하세요. 물 1리터, 설탕 2g입니다. 황금 비율로 설탕물을 만드셨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갓떡잎만 나온 어린 싹에게 주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식물도 아기일 때는 소화 능력이 약하니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떡잎이 완전히 펼쳐지고 그 사이로 본잎이 한두 장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시기가 묘목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웃자람이 시작될 수 있는 민감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물주기 대신 만들어둔 설탕물을 흙이 살짝 젖을 정도로만 주는 것입니다. 흙을 흠뻑 적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물주기 전까지 흙이 마를 수 있는 양만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분무기를 이용해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시비 방식입니다.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흙에 주는 것보다 흡수가 빠르고 과습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는 주기는 7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묘목의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줄기가 너무 가늘게 자란다 싶을 때 한 번씩 특별 영양제처럼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주거나 농도를 진하게 타면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당분을 좋아하는 곰팡이나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기와 농도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둘째,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잎에 묻은 설탕물이 렌즈 역할을 해서 잎이 타버리는 입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셋째, 설탕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웃자람을 방지하는 성장 조절제의 역할이지 식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 종합 비료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햇빛, 통풍, 그리고 적절한 비료 공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설탕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겠죠. 지금 화면에 두 개의 모종판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은 일반 물만 주고 키운 고추 묘목이고 오른쪽은 7일에 한 번씩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설탕물을 준 묘목입니다. 두 묘목은 똑같은 날, 똑같은 흙에 파종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 묘목은 키는 크지만 줄기가 힘없이 휘어져 있고 잎이 색도 연한 녹색입니다. 반면 오른쪽 묘목은 키는 작지만 줄기가 훨씬 두껍고 꼿꼿하며 잎이도 진한 녹색으로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이런 묘목이 밭에 나갔을 때 비바람을 이겨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채널 구독자 한 분께서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매년 토마토 묘목이 웃자라서 속상했는데 속는 셈치고 설탕물을 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짱짱해졌어요. 올해 토마토 농사는 성공 예감입니다. 이런 후기를 볼 때마다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설탕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몇 가지 민간 요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뜨물을 발효시켜 사용하면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고 약간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물의 식초를 아주 약간, 정말 한두 방울 희석해서 주면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 양분 흡수를 돕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자람 방지라는 명확한 목적에 있어서 탄소를 직접적으로 공급하여 탄질비를 조절하는 설탕물만큼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은 드뭅니다. 쌀뜨물이나 식초는 식물의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보조제에 가깝다면 설탕물은 웃자람이라는 특정 증상을 치료하는 응급 처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이 부족한 실내 환경에서 웃자람이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설탕물 요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탕물 요법은 거의 모든 묘목에 효과적이지만 특히 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과 같은 과채류 묘목들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초반에 줄기가 튼튼하게 자리 잡는 것이 나중에 열매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수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줄기가 약하면 열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부러지기 쉽기 때문이죠. 또한 실내에서 상추나 깨씹 같은 잎이 채소를 키울 때도 유용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잎은 작고 줄기만 길게 자라 볼품 없어지는데 이때 설탕물을 활용하면 훨씬 더 땅딸막하고 먹음직스러운 형태로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뿌리 채소인 무나 당근은 떡잎 단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잎의 성장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작물을 키우시든 묘목의 줄기가 유난히 가늘고 연약하게 자란다고 느껴진다면 이 설탕물 처방을 자신 있게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설탕물 요법은 이미 웃자람이 시작된 묘목을 위한 훌륭한 해결책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웃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빛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세요. 집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주기적으로 화분을 돌려가며 모든 면이 골고루 빛을 받게 해주세요. 둘째, 통풍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묘목이 연약해집니다. 가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약한 선풍기 바람을 멀리서 쐬어주는 것도 묘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묘목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줄기를 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밤에는 온도를 살짝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밤에 호흡을 통해 낮에 만든 양분을 소모하며 키가 크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 과정이 더뎌져 웃자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물과 질소 비료는 금물입니다.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성장을 촉진하는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웃자람을 부추기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 수칙들과 설탕물 요법을 병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건강한 묘목을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써도 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꿀이나 다른 시럽에는 설탕 외에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더 쉽습니다. 가장 순수한 탄소 공급원인 백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걸 주면 나중에 열리는 채소나 과일이 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설탕의 양은 식물 전체의 성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양이며 열매가 맺히기 훨씬 전인 묘목 단계에서 성장을 조절하는 데 모두 사용됩니다. 최종 수확물의 당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이미 너무 많이 웃자라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주면 키가 다시 줄어드나요? 아쉽게도 한 번 길어진 줄기가 다시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설탕물을 주면 더 이상 웃자라는 것을 막고 앞으로 나올 줄기와 잎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약해진 줄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쓰러질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더 이상 연약한 묘목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방에 있는 설탕 한 스푼이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식물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작은 지혜가 진짜 비법인 셈이죠.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유용한 텃밭 꿀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작물을 심으실 계획인가요? 오늘 배운 설탕물 요법을 어떤 묘목에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텃밭 가꾸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